그 떨어지는 매매 가격 증감률이 플러스 혹은 0에 가깝게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에 맴돈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한국 물가 지표도 이제 발표됐는데 한국 물가는 확실히 잡혀갈 것인지 어떻게 아까 안 좋게 보이시긴 했는데 네.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에 6.3%를 찍었었어요. 네. 그죠? 이 6.3%가 24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IMF 외환 위기 당시 만났던 그 물가를 우리는 만났던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가가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됐어요. 그죠? 네. 하향 안정화돼서 11월, 12월 연거퍼 네. 5.0%로 찍었어요. 네. 근데 1월 물가 상승률이 네. 5.2%로 치솟았죠.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네. 물가가 다소 안 잡히는 그런 실적치가 하나라도 더 나온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조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이 왜 그러냐면 네. 이 물가를 전망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통계적으로만 전망할게. 통계적으로. 이건 팁입니다. 이걸 무게를 두지는 마세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팁이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나라 물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이 숫자가 그냥 키 데이터, 몸무게 데이터 뭐 아니면 뭐 통화량 데이터 뭐가 돼도 다 좋아요. 집값 데이터 상관없이 그냥 통계만 보고자 했을 때 물가 상승률 이 그래프가 2.0을 초과하기 시작한 게 약 3월 달이에요. 그죠? 네. 21년 3월. 그러면 그때부터 6.3이라는 고점을 찍었죠. 네. 그러면 이게 7월 달이었거든요. 네. 대략 1년 반 정도가 걸렸죠. 내려가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 걸릴 것이다.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종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상상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 이 물가 상승률을 전망할 때 보통 통산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지수를 많이 선행 지표로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각종 원자재든 뭐든 원유가 가장 대표적인 다 예지만 가져와야 되니까. 수입하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잡히면 우리나라 물가는 네. 한 2, 3개월 있다가 잡히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2, 3개월 있다가 우리나라 물가에 반영돼서 치솟아요. 자, 네. 두 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 물가 상승세가 이렇게 치솟죠.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치솟죠. 수입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는 듯하죠.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다소 안정화되죠. 네. 수입 물가가 다시 치솟죠. 선행 지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부터 둔화되죠. 네. 결국 이 정점에 둔화되죠. 유사하죠. 그 그림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합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가 그 다음에 완전히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가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간적 격차를 두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 물가를 봐야 되는데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있고 달러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값이 둘 다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긴 할 것이다. 떨어지긴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원화 기준이 있고 달러 기준이 있어요. 수입 물가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여전히 이때 강달러 기조였죠. 네. 그리고 강달러 기조가 많이 꺾였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1,100원을 넘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기준선은 1,100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강달러 기조가 약화되니까 이것도 떨어지긴 하지만 그 격차가 벌어진 채 나타나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달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러 기준의 수입 물가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나라 수입 물가 지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안전화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국제 유가를 전망할 때는 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연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전망합니다. 국제 유가를 우리나라가 직접 전망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죠. 에너지경제연구원만 국제 유가를 스스로 전망하고 나머지 모든 국내 연구기관들은 EIA 전망치를
전제로 깔고 전망합니다. 네.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인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뭔가 썰이 되게 길다 생각해서 저걸 굳이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국제 유가 네, 네,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본론 부분에 들어가시다. 있어서 네. 당황스럽습니다. 자,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죠. 네. 그리고 하향 안정화되죠. 네. 그리고 23년에도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EI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 원유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네.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 IMF 전망치도 보여드리겠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수요나 뭐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급을 축소할지라도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공급량을 줄일지라도 네. 원유 수요의 감소세가 더 강하니까 원유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수입 물가도 안정화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이 물가 상승이 야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 물가 정점론이 어쨌든 이제 확실히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다시 오늘 튄 것처럼 네. 확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외적인 변수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현재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뭐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만약에 대규모로 확산된다. 그럴 경우라면 아무래도 대규모로 전쟁이 확산되거나 하면 원유 공급이 또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문제가 있죠. 첫 그렇죠, 번째. 그렇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강달러 기조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네. 그럼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변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글로벌리 세계 경제가 당면한 그 숙제가 물가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물가 잡겠다고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요. 23년 현재.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절대 어떤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우리 경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하에서는 역시 우리나라만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잖아요.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공공기관 혹은 에너지 공기업의 네. 경영 정상화, 적자 해소. 그럼 이 적자 해소라는 경영 정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전략적인 방향성은 네. 우리나라 공기업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가스 요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 요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난방비 올릴 수밖에. 택시비 올릴 수밖에 없고 네. 난방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택시비 지금 올랐다고 하던데. 올랐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네. 1,000원 정도 올랐나? 예, 1,000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택시 요금 그 기본 요금만 오른 게 아니라 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었어요. 2km 갈 수 있었거든요. 네. 1.6km로 줄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물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전 정부에서 왜 안 올렸냐. 아. 뭐 현 정부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전 정부 동안 안 올린 건 기정사실이잖아.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을 바꿀 수 없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 주어진 경제 여건에 맞게 경제 정책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고물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난방비나 공공요금들을 다 올려서 추가적인 물가를 이렇게 올려놓느냐.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시점이 올 때 우리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 더 무너져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 우리나라만 하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해요. 언젠가 했어야 될 거지만 지금 타이밍은 좀 아쉽다. 아쉽죠. 네. 물가가 다소 안정화돼서 그러니까요. 그때 경영 적자 해소, 공기업들의 적자 해소, 경영 정상화 노력을 또 전력 투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결국 그걸 에너지 바우처도 확대해가지고 네. 저소득층에게 그래도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지만 네. 역시 전기요금 올려놓고 에너지 바우처를 뿌리는 이런 방식은 네. 물가를 더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네. 재정을 투입하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병 주고 약 주고에 해당되지 않나. 야, 이런 정책은 시점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어쨌든 물가가 다소 안정화돼서 23년 하반기에 해도 좋다. 혹은 24년에 해도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프가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게 만드는 그런 경제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정책을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누리 40님께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자, 그럼 향후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행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기재부의 전망치입니다. 22년 연간 5.1이었고 23년 3.5%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상반기는 4%대, 하반기는 3%대. 그러면 3.5% 정도가 나오겠죠. 그런 4, 3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4%대의 고물가가 23년 상반기에는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물가를 전망해 놓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어쨌든 고물가가 나름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사실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죠. 맞아요.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최근에는 또 강남구에 이제 전세가까지 이제 폭락하면서 집값이 폭락을 더 부추길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주택 시장과 금리와의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금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반대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첨예한 관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경매 매각 추이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매 건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 건수 중에 매각되는 비중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매각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것은 감정가 대비 매각가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뭐 유찰되고 그러면서 매각가율도 같이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거래가 절벽되는 그런 현상이 야기되고 그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여러분도 역시 주택 가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거예요. 저의 전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망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가격 전망 CSI가 거의 저점까지 치닫고 있죠.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죠.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것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지 이 떨어지는 것을 어떤 특정인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특정인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네거티브 마이너스라고 본다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네요. 미분양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감소할 때 해소될 때 집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2020년. 미분양 주택이 그냥 정점에 맴돌 때 이 미분양 주택 맴돌 때 매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상승세가 폭등했다가 둔화되죠. 똑같습니다. 그래프가. 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증가할 때 매매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는데 요즘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입니다.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플러스를 향해 전환될까 이것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매 가격 증감률 이게 0 밑에 맴돌면 여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매매 가격 증감률이 플러스 혹은 0에 가깝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에 맴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 네. 그러면 시중금리가 다시 반등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늘 말씀하시는 거는 요 이제 매매 가격 상승률이 데이터가 이제 이 근처까지 와서 0에 근처에 왔을 때 이제 매수를 고민하면 된다.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할 필요 없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라가고 있을 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3이나 네. 마이너스 0.2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만약에 네. 그 지점에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죠. 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저도 제 채널에서 이런 시점 타이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 김 작가 TV에도 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자주 이제 그럼 업데이트해서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내 집 마련 타이밍은 김강태 시장님과 함께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가장 좋죠. 네. 자, 많은 분들이 한 분 궁금해하시는 거 질문 하나만 주면 네. 손아영님이 이제 오늘 주가는 엄청 올라가는데요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오늘 뭔가 안 좋은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증시도 그럼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증시랑 이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좀 한 번만 해석해 주신다면. 앞에 살짝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네.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은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파월이 물가가 이제 잡힌 거야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커프로브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어쨌든 한두 번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는 파월의 데이터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 그거 믿을만 한가? 말만 그렇게 했을 수 있다. 물가를 심리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